올 여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 중입니다. 친구들이나 몇몇 지인들에게 고민 상담하는 식으로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시댁의 뜻을 따르라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한번 보내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의 결정에 잘못이 있나 한번 판단해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올해 초에 양가상견례가 끝나고 이번 설이 지나고부터 본격적인 결혼 및 예물 예단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남편 될 사람은 회사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에 남들보다 빨리 합격을 해서 일을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고 호봉수가 높아 현재 취직한 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예비 신랑보다 월급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 달에 1, 2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그게 그렇게 차별을 둘 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직급이 오를 때마다 연봉이 상당히 많이 튀기 때문에 조만간 따라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돈 조금 더 버는 거 가지고 누가 더 잘났다, 제가 더 잘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그래요. 하지만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은 제가 좀 더 많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을 예비 신랑보다 몇 년은 빨리 시작했으니 통장에 모여있는 돈만 몇 천에 이것저것 다 합치게 된다면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예비 신랑은 4천만 원을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는 할부 하나 남지 않은 제 개인 자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출퇴근하는 방향이 다르니 결혼하게 되면 예비 신랑도 차를 뽑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없던 할부가 생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 사실은 저는 1억 2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비 신랑은 앞으로 빠질 차가 8불을 생각하면 2천만 원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 시댁에서 결혼하게 되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라고 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재개발이나 그 어떤 호재도 없고 주변에 그 흔한 지하철역도 차로 10분을 가야 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위치가 서울이다 뿐이지 주변 상권이나 대중교통만 생각해본다면 경기도에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 비교했을 때 아무런 장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재도 없고 그렇다 보니 시세도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단지도 아주 작은 단지여서 제 생각엔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아주 먼 미래 이야기인 것만 같고 여차하면 재개발이 영영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준다는 사실에 감지덕지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위치도 주변 인프라도 워낙 보잘것없어서 저는 그 집에서 꼭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거기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다가 리모델링도 되어 있지 않아 저희가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된다면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까지도 해야 하는 판이었어요. 그래도 서울이라고 시세가 괜찮으니 제 생각에는 그 집을 팔고 나서 저희가 모은 돈을 합치면 경기권 신축 아파트나 못해도 서울에 있는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꼭 저희가 그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리는 조건이 아니라면 저희에게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시네요. 오히려 아직 아무 호재도 없는 것이 호재라고 하시면서 향후에도 재개발 등 집값이 오를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시면서요. 단지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 집에서 살기 싫어서 팔려는 거면 운 좋게 그 집을 주워가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냐고.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배가 아파서 그 꼴은 죽어도 못 보시겠다고 막무가내이십니다. 아직도 그 집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추가로 시댁에서 집을 해주는 부분이니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예단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거기에 추가로 리모델링비 3천만 원,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까지 2천만 원에 저희 쪽에서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저는 이분들이 뭐를 잘못 드셨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집에 아직 대출이 8천 정도가 남아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 대출금은 결혼 후에 저희가 갚게 되는 거라고 하셨고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니 제 말은 쏙 끊어버리시고는
또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이상한 논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2억짜리 집에 대출이 8천이 남아있는 상황에 예비 신랑이 모아둔 돈 5천을 합한다면 신랑 쪽에서 1억 7천을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시부모님이 거기에 예비 신랑이 탈 자동차를 3천만 원을 들여서 정확히 2억을 맞춰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 쪽에서 2억을 해가는 것이니 그 아파트 명의는 예비 신랑 명의로 두겠다고요. 가뜩이나 그 집에서 살기 싫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그 집에서 살기가 싫어졌어요. 말인즉슨 예비 신랑은 저랑 결혼만 하면 어차피 부모님께 증여받을 것이긴 하지만 2억짜리 집이 그대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식 비용에 혼수 예단을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태 모은 돈을 정말 다 써버리게 되는 건데 저는 모아놓은 1억을 전부 다 쓰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아직 대출도 8천이나 남아있는 상황에 결혼하면 제가 번 돈으로 그거 이자까지 고스란히 내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예비 신랑에게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시댁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고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며 오히려 저에게 보인 반응 때문에 어이가 다 없더라고요. 저보고 결혼 비용으로 1억을 더 들고 오고 나서 말을 꺼내라고 하네요. 정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말은 이거였어요. 예비 시부모님 말 맞다나 자기는 2억짜리 집을 해온다. 이미 제가 준비한 결혼 비용인 1억보다 자기가 1억을 더 해오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벌써 저의 2배를 가져오는 거지. 이건 반반 결혼이 성립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요. 오히려 부모님이 집을 그냥 주신다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이 결혼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게 전부 저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계산 좀 똑바로 하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 집값이 2억이라고 너가 해오는 게 2억이 되는 게 아닌 거라고. 어거지로 숫자만 맞춰놓고 너네 부모님이 지금 내가 평생 모아놓은 1억은 빼먹으려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말했지요. 솔직히 틀린 말 아니잖아요. 대출도 반 가까이 남은 집을 갚아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명의도 전부 남편 걸로 해주면 저는 제 생돈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거고 집값의 20%를 예단을 준비하라는 것도 사실 무슨 소린지 이해도 안 갔어요. 강남 노른자 땅에 20억짜리 아파트 해주시면 제가 그 정도 요구는 합당하다 생각을 하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제 돈으로 아파트 잔금 치르고 남은 돈으로 리모델링까지 하려는 고약한 심보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저도 말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앞으로 제가 섬겨야 할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인데 말을 그따구로 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예비 신랑은 앞으로 저희 남편이 될 듬직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자기 부모님의 이상한 계산법을 마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었고 제가 이러는 본질은 보지 않고 자꾸 이상한데 꽂혀서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징징대고만 있었어요. 이러니 제가 파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비 시댁이나 신랑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 요즘 집 해주는 시댁이 어디 있냐는 논리로 나오는데 반대로 따지고 보면 제 나이에 결혼할 때 되어서 1억이나 모아놓은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결혼이 어그러지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저랬던 걸까요? 저는 결국 예비 신랑에게 의견이 시작할 때부터 좁혀지지 않으니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여렸던 게 그때 가서 예비 신랑이 지네 부모님들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제 편으로 돌아와 준다면 결혼을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집구석도 저라는 사람을 놓치면 큰 손해라는 걸 알고는 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말도 안 되는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는 머리에 꽃밭밖에 없는 정신 빠진 여자는
아니란 걸 깨달은 건지 며칠 뒤에 나름 중재안이랍시고 조건을 조절해서 가져왔어요. 그걸 듣고 나니 더욱 더 기가 차더라고요. 현금 해단을 줄여줄 테니 저보고 남편의 차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쪽에서 남편의 차를 해주려던 돈은 대출금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환을 하겠다고요. 그럼 이자도 줄고 저도 결혼 비용을 더 의미 있는데 쓰니 좋은 거 산이냐고요.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예비 신랑하고 이야기해봐야 더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시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조선모사에 넘어갈 만큼 어리숙해 보이시냐고 그냥 공동명의로 해주기 싫은 이유라도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정 안 되면 어차피 살기도 싫은 그 집 그냥 시부모님이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하고 그냥 예랑이가 모은 돈, 제가 모은 돈 합쳐서 경기도권 전세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돈에 맞는 빌라 전세를 들어가던지 월세부터 시작하려고요. 제가 시어머니로 모실 뻔했던 그 아줌마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월세로 가자는 건 제가 모은 돈으로 집을 하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아들 기죽어서 어떡하냐고요. 예로부터 남자가 더 해오면 더 해왔지. 여자가 더 해오는 결혼 잘 성사된 꼴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 아들 처가 갈 때마다 기죽어 있게 만들 셈이면 자기도 장가 보낼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 아줌마 꽉 막힌 사고를 제가 바꿔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 싫은 이유도 말했어요. 투자 가치도 제가 볼 땐 많이 없어 보이는 데다가 어머님이 요구하는 조건만 두고 보면 제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동명의로 해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이 아줌마는 제 말에 또 성질부터 버럭 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 될 사람 명의로 돌리는 건데 그걸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냐면서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혼했을 때 손해볼 생각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사람을 모르는 거라고 저라고 이 결혼이 하기도 전에 이렇게 어그러질 줄 몰랐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더 어머님 말에 순종적인 며느리 찾으셨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멀어지는 저를 불러세우면서 진짜 저 아줌마가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본심을 털어놓더라고요. 집이라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야 제가 시댁에 며느리 도리를 할 거라고 하네요. 아들 명의로 해놓는 대신에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시댁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며느리 도리를 잘한다면 그때 가서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그러면 저도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공동명의에 내가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참나. 제가 이 상황에서 아직도 무슨 거래를 하러 온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 아니 이 아줌마가 준비한 카드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일로 몇 주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이제는 진짜로 끝내야 할 때란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예의는 챙겨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드렸어요. 다른 데다 집 해줄 돈은 없으니 투자하다 망한 집 가지고 집 해준다고 그렇게 유세를 부리고 싶으셨느냐. 그런데 또 새 집으로 고쳐주고 대출금까지 갚아놓으려니 그건 또 아까웠던 거 아니냐고요. 마침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모자란 아들놈하고 결혼한다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 돈으로 대출이며 리모델링에 아들 자동차까지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서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런저런 조건 거신 거 아니냐고요. 남의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뻔했는데 못해서 아쉽겠다고 한번 빚고 왔어요.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결심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인 저를 멍청하다고 생각하신 거면 아주 크게 오해하신 거라고 한마디 해드렸지요. 그깟 집 안 해준다고 해서 며느리 놀이 안 할 것 같은 여자였으면 애초에 결혼을 시키면 안 되셨다고. 저는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여하에 관계없이 며느리 돌이라든지 대리효도까지 아마도 다 할 수 있었던 아마 어머님이 찾을 수 있던 며느리 중에서는 제일 가는 며느리였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저를 이렇게 만든 것도 이렇게 놓치게 된 것도 모자란 아들 탓도 있지만 어떻게든 벗겨먹으려고 했던 어머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저는 이렇게 오늘로 어머님을 뵙는 게 마지막이겠지만 어머님하고 그 잘난 아드님만큼은 평생 저를 놓친 걸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 박차고 나왔네요. 가게 밖을 나서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후련하던지 여태까지 예비 신랑과 무슨 의리 때문에 이 결혼 꼭 할 수 있게 조건을 맞춰보려 그렇게 혼자서 마음고생해가면서 그 긴 시간을 남편 될 뻔했던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줬어야 할 그 자식 없이 혼자서 싸워왔는지 싶더라고요. 사연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은 뒤집어졌고 아직도 전예비 신랑에게서는 연락이 와요.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말이겠죠. 혹시나 마음 약해질까봐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고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몇몇 지인은 잘했다고 이제 벤츠 탈 일만 남았다고 응원해주면서도 몇몇 분들은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 말이 딱히 틀린 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연 보내봤어요. 그 어떤 대답을 듣는다고 해도 저는 절대 예비 신랑과 다시 결혼할 마음 같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 주실 필요 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과연 잘한 건지 아니면 너무 제 입속만 챙기려고 했던 건지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